큰 무거운 쇠사슬. 눈물은 함께하고 행복은 나누는 성찰하는 시민의 방송 김우선TV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대형타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세요. 6.3 지방선거를 딱 열흘 앞둔 경기 평택을 선거판이 그야말로 찌짐을 디비듯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정말 경기도 평택을 선거판이 그야말로 찌짐을 디비듯 완전히 디비지고 있습니다. 전격 공개된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2021년 육성 녹취록 다들 들어보셨죠? 농지법 위반 논란과 또 보좌진 폭행, 평택 바닥을 한바탕 휩쓸고 가더니 이번에는 초대형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까고 또 까도 또 의혹이 계속 나오는 남자 까도남, 이 별명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찌라시나 가느라 방송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과 금융당국 제재 공문서까지 이미 경쟁 정당과 또 언론 또 후보님들을 통해서 완벽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팩트 차원에서 영상 한 편 보고 가시죠.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대부 업체를 운영한 정황을 TV조선이 파악했습니다. 김 후보가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내비치며 배당도 다 본인 것이라는 녹취를 입수했는데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13년 동생이 설립한 농업법인 1호의 지분 %를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다음해인 17년 1호를 통해 한 대부업체가 설립됩니다. 두 회사 모두 김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2021 대부업체에 대해 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지분을 100%를 따고 배당금은 다 본인의 것이라며 사실상 실소유주임을 내비치는 발언도 했습니다. 당시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으로 알려졌는데 김 후보는 이름만 빌렸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했는 거야. 대부업법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차명 운영이 사실일 경우 조세 포탈은 물론 배임, 횡령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알고 계시는 내용 드릴 겁니다. 어제 보도 직후에 가족 구제용으로 농업법인을 인수한 것뿐이다, 이렇게 대부업체는 이미 폐업 절차 중이었다며 펄쩍펄쩍 뛰었죠. 선거철 정치공작이라는 거죠. 자기는 과연 그 해명이 진실일까요? 김용남 후보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동생 때문에 2020년에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 등본상 패키지로 묶여 왔다는 대부업체, 거기에는 김용남 후보의 처제가 사내 이사로 2017년부터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하던 대부업체에 왜 2017년부터 처제가 들어가 있고 대표이사는 김용남 후보의 전직 보좌관이 앉아 있습니까? 이게 차명 소유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분명히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인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상 하나 더 보고 가시지. 후보가 업체를 인수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2년 전인 2018년 동생 김모 씨가 지인에게 차명 구조를 언급하는 녹취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자기는 정치할 사람인데 대부업하는 게 뭐 어쩌고 또 그런 소리는 내 이름 갖고 다 안 되니까, 지금 차명으로 다 안 되니까. 농업법인을 통한 대부업체 설립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명의를 이용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농업법인인가 뭔가 그거 내 대부업체 가지고 나는 전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지난해 자본금을 늘렸고 불과 닷새 전엔 3년짜리 대부업 면허를 갱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법인이 차명으로 운영된 적이 없고 후보자 실명으로 지분을 인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사업 후보가 업체를 인수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2년 전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죠. 닷새 전에 갱신된 사실을 보도했고 김용남 후보 동생이 직접 이야기한 농지법 그리고 대부업 전부 내 이름으로 한다, 동생이지만 짜증난다고 다 밝혔어요. 그 녹취록이 나왔다고.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김용남 후보는 동생 때문에 2020년도에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인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이든 회사를 인수하면은 인수자나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거나 적어도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명의로 투명하게 지분을 가져오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김용남 후보는 가족 즉 동생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인수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인 서류 어디에도 김용남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요. 동생은
오히려 형이지만 또 나는 동생이지만 전부 명의를 이용해먹고 명의를 가져가 하니까 짜증난다. 그런 녹취록도 나왔고 여러분 엉망진창 아사리판입니다. 그런데 대신 대표 자리에는 본인의 전직 보좌관이 앉아있고 사내이사에는 처제가 2017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동생 회사가 어려워서 2020년에 구조대 투입하듯이 인수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3년 전인 2017년 그때부터 김 후보의 처제가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하죠. 인수를 했다면서 왜 본인 이름은 쏙 빼고 전직 보좌관 명의를 빌려서 대표를 앉혀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용남 후보의 해명을 듣다 보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고개를 흔들겠죠. 기가 막힌 모순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녹취록에도 나와 있죠. 형이 내 명의를 갖다가 쓰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 너무 짜증난다고. 네. 근데 이 동생이 하던 농업법인이 부도 위기에 처해서 가족 구제 차원에서 2020년에 어쩔 수 없이 인수했다고 뻥을 친 거죠.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돈을 들여서 떳떳하게 회사를 인수했으면 여러분 최소한 본인 이름이 그 등기부등본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를 까보니까 김용남이라는 이름은 씻은 듯이 없고 대표이사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다? 처제가 앉아 있었다. 김용남 후보의 손과 발이었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대표이사로 앉아 있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거는 2020년에 어쩔 수 없이 패키지로 묶여서 인수했다는 그 대부업체 김용남 후보의 처제는 왜 3년 전 2017년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야겠죠.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죠.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처제와 보좌관의 명의를 빌려서 그 뒤에 실소유주로 지배해온 차명 운영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본인 입으로 녹취록에 보좌관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등기했을 뿐 배당은 다 내 거다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떳떳하게 올리지 못한 구린내가 펄펄 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자기가 초선 의원 시절에 보좌관 정강이를 갖다 구두발로 차고 막 폭언을 하고 갑질을 했잖아요. 그런 의혹이 터져서 자기도 사과를 했잖아요. 개사과. 혀 떨어질까 싶어가 5시간 만에 넙죽 엎드려갖고 개사과를 올렸는데 그런데 이번 녹취록 보십시오. 미숙함이 아니라 보좌진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개인 노예입니까? 사유재산이에요?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보좌관을 폭행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보좌관 이름을 빌려가 대부업체 대표 자리에 앉혀놓고 그러면서도 지인들 앞에서는 보좌관은 형식상 대표자로 등기했을 뿐이고 1년에 3억에서 4억씩 나오는 배당금은 다 내 거다라고 낄낄거리고 그죠 여러분? 와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법을 다루던 검사 출신이자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국회의원 후보로 할 짓입니까? 필요할 땐 막 두드러 패고 또 필요할 때는 자기가 불법 사금융 방패막이로 차명 사장으로 써먹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정령적인 악덕 권력자의 갑질이고 보좌진을 소유물로 여기는 증거입니다.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보 사퇴시켜야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국회에 다시 들어가면은 평택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평택 시민들을 보좌관 또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다루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부업법 제11조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부업 경영 금지를 전면으로 위반했다고 본인 입으로 자백한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해요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까게 되는데 여러분 김용남이가 무엇이 그래 대단한데 이래 지켜주려고 하지?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언론에 다 나왔고 여러분 녹취록이 악의적 편집이라고 주장하겠지만은 동생 녹취록도 나오고 조선일보에 또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짜거나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JTBC에서도 직접적 인터뷰 다 했는 동생 녹취록 나오고 전부 거짓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녹취록에 자기는 위반했다고 자백했잖아. 여러분 검사 출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법을 몰랐다 말이 안 되죠. 이미 신규 대출 안 하고 청산 중이었다는 해명도 전부 가짜였잖아요. 김용남 후보가 범인을 인수했다는 2020년 이후에 2022년 해당 대부업체는 무리하게 대출 규모를 늘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청산 중인 회사가 대출을 늘리다 영업정지를 왜 먹습니까? 그리고 5일 전에는 왜 갱신해요? 아유. 법률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서 대부업을 경영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법원은 누가 진짜 돈을 대고 실제 수익을 챙겼는가 하는 실질 과세 및
실질 처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바지 사장을 앉혀놨다고 뭐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에 일관된 태도입니다. 완전히 이건 여러분 사법 수사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엄청나게 아킬레스가 되어서 정청래 당대표의 발목을 때릴 거라고. 김용남의 이 공천이. 여러분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결국은 이 정체성 훼손, 가치 훼손, 그리고 그 많은 리스크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바로 정청래 당대표의 정치적 오점으로 남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적극적으로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로서 원리와 원칙대로 처리를 했어야지. 이 언론도 보세요. 일괄적으로 다 나오잖아.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바지 사장을 앉혀놨다고 해서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이 판례로 다 나왔다고요. 처벌을 적용할 때 사실 서류상의 대표이사가 누구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 대표인가, 누가 이름이 대표로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타인의 명의,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대표자로 등재가 했더라도 자금의 출처, 그리고 대출 결정 권한, 그리고 최종 수익이죠, 배당금. 그 수익의 이 귀속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사실적 운영자를 실제 행위자로 보아서 형사처벌하는 판례가 많아요. 김용남 후보가 녹취록에서 보좌관은 형식상 대표고 배당은 다 내 거라고 말한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법부가 실소유주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동생의 녹취록도 나왔잖아. 최종 수익의 이 주체가 이 김용남 자기 자신임을 스스로 입증을 해버린 꼴이죠. 판례에 따르면은 전직 보좌관이 아니라 김용남 후보 본인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법을 잘 알지요. 검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지금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이 녹취가 짜집기로 악의적 편집을 했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녹취록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동생 녹취록도 나와버린 거야. 엎친 데 덮쳤지. 그러면 그 동생 녹취록 조작이라 해야 되겠지. 그리고 김용남 후보 측은 내가 아니라 농업법인 주식회사 1호, 이 대부업체 지분을 가진 것이, 주식회사 1호가 이 대부업체 지분을 가진 것이라면서 법인 뒤에 계속 숨으려고 하죠. 하지만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법인격 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법인격 남용. 법인격 남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법인격 남용은 쉽게 말해서 실제로 개인이 온갖 짓을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법인, 즉 회사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회사가 빚을 지거나 잘못해도 주주 개인은 자기가 낸 돈만큼만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법인 회사잖아요. 하지만 이 원칙을 악용해서 법인을 마치 개인 지갑이나 범죄 방패막이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경우 정당한 회사가 아니라 껍데기다, 이 껍데기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배후에 있는 진짜 개인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것, 법인격 부인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남용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법인격 부인, 배후에 있는 지배구조가 회사의 법인격을 형해할 때, 즉 껍데기로 만들 때 그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남용한 경우 법인 뒤에 숨은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나와 있고, 그런 판례를 일괄되게 해왔거든요. 바로 김용남이가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법인은 대부업을 할 수 없는데도 지분 100%를 이용해서 대부업체를 지배했고, 그 이익을 김용남 후보가 개인이 가져갔다고 법원은 법인 명의를 무시하고 김용남 개인의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게 법인격 남용이 적용될까? 김용남 후보 측의 핵심 해명은 이겁니다. 대부업체를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 김용남은요. 내가 지분을 가진 농업법인이 그 대부업체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구조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는 김용남 개인이 아니라 농업법인, 이 농업법인이라는 회사가 대부업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지금 판을 짜놨죠. 하지만 사법부가 법인격 남용을 적용해서 이 껍데기를 깨부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목적 외 부정사용으로 법인, 즉 농업법인은 법적으로 사채업, 대부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부업체 지분 100%를 소유하여서 우회 운영했잖아요. 이것은 이 법인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닌 탈법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봐야겠죠. 녹취록에서 본인이 직접 그 대부업체에서 연 3억에서 4억 이익이 나고 배당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즉 농업법인은 구실일 뿐이고 실제로는 김용남 후보 개인이 그 법인을 지배하며 대부업 수익을 사적으로 챙겼다는 증거잖아요. 그 증거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야겠죠. 후보자가 차명재산이나 불법 의혹에 대해 방송이나 토론회 등에서 사실 무근이다, 나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거짓 해명을 했다가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후보자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김용남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 법을 잘 아니까 자기는 서류상으로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리고 국회의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끝까지 사퇴 안 하고 버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강력한 특권, 헌법 제44조, 바로 그 헌법 제44조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선만 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체포 동의안 뒤로 숨어서 수사를 질질 끌면서 과거의 검찰의 인맥으로 또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직으로 수사를 질질 끌 수 있다는 계산이 있겠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남의 이름 빌려서 대법하고 사채업하는 인간들이 법원에 가서 내 이름으로 안 했다, 이거는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다, 법인 명의다 하고 아무리 발뺌해도 절대 안 봐줍니다. 여러분, 법원의 판결 기준은 명확합니다. 돈줄 댄 놈이 누구냐, 그리고 사채업해서 거기서 나온 수억 원의 배당금 받아간 진짜 주인 누구냐, 이걸 보고 실질적인 운영자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누구 명의로 돼 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챙겨갔나. 여러분, 돈줄을 댄 놈이 누군가, 거기서 나오는 수억 원의 배당금 전부 자기 거라고 자기가 밝혔잖아요. 걸린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배당금 다 내 거라고 자백했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전부 내 명의로 해서 전부 내 명의를 써먹고 있다고 미치겠다고, 아무리 동생이지만 짜증난다잖아요. 그런 녹취가 다 나왔잖아요. 어떤 판사가 이걸 보좌관 개인 사업이라고 보겠습니까? 김용남 후보는 개인 형사처벌 받을 처지입니다. 이런 확실한 판례가 버티고 있는데도 선거 공작이니 조작이니 시민을 속이는 것, 이것 자체가 나중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완전한 시한폭탄이죠. 시청자 여러분, 언론 보도와 공문서가 이렇게 일치하는데 이걸 네거티브 공작이라고 실드 쳐주는 놈들이 또 있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평택을 재선거의 이 본질을 오늘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김우선TV에 와 계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원래 평택 국회의원 누구였습니까? 평택을 여러분 다 아시죠? 민주당 이병진 아니었습니까? 그죠? 김용남 사태가 답입니다. 전국의 선거 다 조집니다. 다 조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평택을에 원래 국회의원이 누구였냐, 앞전에 이병진 아닙니까? 그죠? 이병진 전 의원이 왜 날아갔습니까?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당선 무효형 받아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김용남 후보 측이 툭하면 정치 공작이라면서 발뺌하는데 우리가 왜 이토록 치를 떠는지 그 팩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026년 1월 8일 대한민국 법원 제1부가 이 지역 평택을에 이병진 전 의원에게 뭐라고 판결한 줄 아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때려갖고 당선 무효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병진 전 의원이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충남의 아산의 땅을 한명 부동산 꼼수를 부리다가 선거 때 5억 5천만원짜리 채권이랑 주식 이거를 갖다 누락해갖고 보록난 거예요. 재산 신고할 때 다른 사람 차명으로 돌려놓은 거를 5억 5천만원, 이 5억 5천만원짜리 채권이랑 이 주식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보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택 시민들이 세금 써가면서 재선거를 다시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 평택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지를 해도 모자랄 판에 후보로 나온 김용남이 또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충남 아산의 땅을 갖다 차명으로 숨겨놨 다가 날아갔다면은 이병진이, 그러면 김용남 후보는요, 보좌관 이름 빌려서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병진 전 의원이 5억 5천만원짜리 채권을 숨겼다면 김용남 후보는 녹취록에서 연간 3억에서 4억 그 이익 배당 다 내 거라면서 돈 뭉치를 숨긴 겁니다. 맞죠? 이게 완전히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차명 잔혹사 2탄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평택을 시민들의 선택은 아마 엄청 심플할 겁니다. 공정과 서민을 외치면서 뒤로는 농지를 용도 변경해갖고 50억 넘는
이득을 챙기고 보좌관을 폭행하고 사가 아닌 사과를 하고 또 전직 보좌관과 처제를 동원해서 사명 대부업을 소유하고 배당은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외친 후보의 도덕적 위선을 용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리스크 없는 선명한 대안 바로 그 조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직도 꿈 못 깨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조국 대표 잡으려고 조국 대표 국회의원 한 자리 주기 싫어갖고 여러분 이런 일을 벌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차명 대부업자가 국회의원하고 농지법으로 위반해도 여러분 국회의원하고 그 지역이 차명으로 재산 누락으로 날아간 자리에 똑같이 차명 대부업자가 여러분 도와갖고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분 김용남을 쭉쭉 빨고 김용남을 응원해주고 더불어민주당이란 이유로 계속 그 응원해온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 조선일보의 장난으로 몰아가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선일보가 그것을 가지고 막말로 악의적 목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 녹취록과 그것은 다 사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겁니다. 정치인이 결단을 해야죠. 이거는 여러분 애초에 잘못된 공천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여러분 공정과 상식 정체성과 가치를 저버린 결과예요. 저 국민의힘당 쪽에 있다가 온 사람들한테 전부 문제가 다 생기고 특히 김용남 같은 경우는 일파만파 전국으로 안 번져가겠습니까?